이 기괴한 그림체와 기이한 줄거리를 가진 스릴러 애니메이션은 제23회 타이베이 영화제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어미 원숭이가 석류 하나를 따서 품에 안은 아기 원숭이에게 먹여주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극명하게 묘사합니다. 버스 뒷좌석에 앉은 서장형은 문 아래에서 몰래 무언가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후 서장형은 임신한 아내와 함께 가오쇼맹 버스에 오릅니다. 이 버스가 마지막 버스입니다. 기사는 승객들에게 빨리 타라고 재촉합니다. 귀부인은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지만 결국 셔츠를 입은 남자만이 그녀를 도와줍니다. 귀부인은 걸어가면서 자신의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이런 버스는 타지 않았을 거라며 불평합니다. 막차에 탄 승객은 많지 않습니다. 4사람 외에 2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귀부인은 잠시 잠든 후 갑자기 목에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챕니다. 누구야? 누가 내 목걸이를 훔쳐갔어? 상황을 파악한 기사는 즉시 버스를 세우고 목걸이를 훔친 사람에게 빨리 자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이 몸수색을 하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잠시 기다려도 아무도 자백하지 않자 기사는 모든 승객들에게 앞으로 나와 몸수색을 받으라고 합니다. 셔츠를 입은 남자가 일어서자 주머니에서 목걸이가 나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무죄를 주장하며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자신이 훔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사와 기부인은 막무가내로 승객들에게 셔츠를 입은 남자를 묶으라고 합니다. 묶어, 이 뻔뻔한 놈! 기사는 셔츠를 입은 남자를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사람들은 함께 그를 묶습니다. 이렇게 셔츠를 입은 남자는 눈두덩이가 멍든 채 뒷좌석에 묶여 홀로 반성하고 버스는 계속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때 원숭이가 갑자기 뛰어나옵니다. 운전기사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숭이 모자를 치고 맙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어미 원숭이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는 애처롭게 어미를 밀어보지만 운전기사는 사람들에게 어미 원숭이를 보여준 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강물에 빠지는 엄마를 보며 아기 원숭이는 슬픔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섬뜩한 표정을 지으며 버스에 올라탑니다.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셔츠 입은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타이틀이 묶어 놓았는데 어떻게 도망친 걸까요? 기부인은 다시 그를 잡으러 내리고 그를 잡기 전까지 출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장형은 여주인공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도둑을 잡으러 나섭니다. 귀부인은 인부들에게 돈을 주고 도둑을 잡아 오라고 시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네요. 결국 셔츠 입은 남자는 서장형에게 붙잡힙니다. 두 인부는 셔츠 입은 남자를 보고 심하게 때린 후 마대 자루에 넣어 데려갑니다. 잠시 후 이 광경을 본 여주인공의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나타납니다. 귀부인은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이번에는 도둑이 도망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장형과 여주인공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30분 전으로 돌아갑니다. 서장형은 삽으로 셔츠 입은 남자를 때려 눕힙니다. 사실 그는 셔츠 입은 남자가 목걸이를 훔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화장실에서 여주인공과 셔츠 입은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셔츠 입은 남자는 여주인공을 따라온 것이고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뒤에 있던 여주인공은 조용히 돌멩이를 집어듭니다. 결혼 후 여주인공은 서장형에게 자주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주인공은 남편에게 돌멩이를 던져 기절시킨 후 그의 옷을 벗겨 바다에 던져 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두 인부가 나타나 서장형을 셔츠 입은 남자로 착각합니다. 여주인공과 셔츠 입은 남자가 숨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서장형은 마대 자루에 담겨 버스로 돌아갑니다. 부부가 돌아오지 않자 그들의 짐은 버려지고 귀부인은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합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아기 원숭이도 행동을 개시합니다. 먼저 귀부인의 머리 위로 올라가 마구 핥히고 귀를 물어뜯습니다. 그리고는 운전기사의 얼굴을 마구 긁어댑니다. 운전기사의 코를 물어뜯습니다. 인부들은 원숭이를 마대 자루에 넣고 삽으로 여러 번 내려치지만 아직 죽지 않습니다.
결국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고 버스는 어딘가에 충돌하여 불길에 휩싸입니다. 마대 자루 속의 서장형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기 원숭이는 마대 자루를 찢고 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셔츠 입은 남자와 여주인공을 향해 기이한 미소를 지어 보인 후 바닥에 쓰러집니다. 밤의 습격은 2019년 가오슝 영화제에서 상영된 셰원민 감독의 대만 스릴러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입니다. 이 단편 영화는 20분도 채 되지 않지만 매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각 캐릭터의 표정 연기도 볼만합니다. 이런 짧은 이야기는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실사 영화로 제작했다면 화면의 긴장감이 크게 약화되어 이런 효과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기부인의 목걸이는 누가 훔쳤을까요? 제 생각에는 서장형이 훔친 것 같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아내와 셔츠 입은 남자의 대화를 듣고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셔츠 입은 남자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장 씨가 앉은 자리를 보세요. 그는 귀부인 옆에 앉아 있었고 귀부인의 목걸이를 훔치기에 가장 가깝고 편리한 위치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귀부인의 목걸이가 없어졌을 때 장 씨의 표정이 가장 차분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일어서서 모두에게 진정하고 천천히 처리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할 말을 계획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승객들이 분명히 셔츠 남자를 단단히 묶었는데 그는 어떻게 도망친 걸까요? 여주인공이 풀어준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 차가 원숭이와 충돌한 후 여주인공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승객은 차에서 내렸고 다른 승객들은 내리지 않았더라도 모두 차 앞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는 여주인공에게 셔츠 남자를 풀어줄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단편 영화의 줄거리는 매우 교묘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위선적인데 겉으로는 점잖은 장 씨는 사실 가정폭력범이고 패소 소식을 듣자 신호를 조작한 셔츠 남자는 매우 음흉한 사람이고 귀부인은 자신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모두를 깔보고 버스를 타고도 버스를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적 제재를 가합니다. 셔츠 남자는 분명히 유일하게 버스에 타기 전에 그녀의 짐을 들어준 사람이지만 귀부인은 셔츠 남자가 셔츠 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밧줄로 묶어버립니다. 이 황량한 곳, 압부적촌 허부적대인 곳에서 여주인공 부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부부에게 두 사람을 버리고 차를 몰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두 명의 노동자는 돈만 알고 사람은 모릅니다. 처음에 귀부인이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두 사람은 무관심했지만 이후 귀부인이 두 사람에게 도둑을 잡으라고 시키고 돈을 주자 바로 움직였고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해변에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운전기사는 아첨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귀부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사람을 묶으라고 하면 묶고 차를 몰라고 하면 몰고 마치 개처럼 말을 잘 듣습니다. 여주인공과 셔츠 남자는 잘못한 일은 없지만 두 사람은 장 씨 몰래 바람을 피웠습니다. 여주인공이 장 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점은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부도덕한 행동이고 결국 두 사람만이 재난을 피해 살아남았는데 이는 감독의 가치관이 매우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